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입니다. 지금 목포시는 시 재정을 비롯해 지역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5일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후보를 당선 무효시키기 위해 금품 수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아 광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결정지인 대법원에서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유도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전무후무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목포시는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기자는 목포시가 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와 함께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설상가상 목포시가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 해지와 관련해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는 과거 산업화 거점인 사막도 석탄부두가 폐쇄됨에 따라 이 부지를 이용해 체류형 관광지로 바꿔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막도 전체 면적 57만 4천여 제곱미터 중 해경부두에서 석탄부두로 이어지는 약 20만여 제곱미터를 유원지 시설로 조성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는 유원지 시설 일부에 국제 규모 행사 유치가 가능한 컨벤션 시설이 있는 5성급 호텔 유치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목포시는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대형 DLMPFV 주식회사와 2021년 4월 7일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7일 목포시는 사막도 호텔 건립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김종식 시장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들어서고 나서 2년여가 지난 4월 30일 박홍률 시장은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와의 사업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목포시는 4월 9일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 민간 사업자와의 사업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종식 시장 임기에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과 관련해 계획됐던 사막도 체류형 관광지 조성 계획이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 사업자 측이 목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린 겁니다. 민간 사업자 측은 협약 해지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또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13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청구 취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 협약 해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면 목포시는 협약 취소는 그 이유에 있어 정당하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와는 2026년까지 완공을 하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그렇다면 목포시가 뭐가 그리도 급했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계약 해지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 만기가 남아 있었고
만약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해지가 될 것이고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의 협약 해지를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박홍률 목포시장은 협약 해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 중 사막도가 재취약지구라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고 이에 민간 사업자에게 방제시설 계획 수립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 등을 보완할 것을 하다했습니다. 행정처분일인 4월 9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박홍률 시장은 사막도가 재취약 지구라는 점이 부각됐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목포시가 사막도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기획 과정에서 재취약 지구인 점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행정적 실수를 자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취약 지구의 방제 계획 수립은 민간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목포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협약 해지 이유입니다. 목포시는 민간 사업자 측이 당초 사업비 3,500억 원의 5%인 176억 원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부동산 수익권 증서를 납부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민간 사업자 측에서 부동산 수익권 증서를 변경하는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출했던 부동산 수익권 증서와 변경을 하고자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수익권 증서를 검토했더니 176억 원의 담보가 69억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동산 담보물은 157개 중 154개가 2순위권자로 설정돼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목포시는 민간 사업자 측의 대체 납부 방안 제시 등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 약정서, 5성급 호텔 유치를 위한 투자 관련 결정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사업 협약서의 의무 불이행과 협약 위반, 담보 능력 결여 등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협약 해지를 2024년 4월 9일 최종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목포시의 협약 해지에 1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간 사업자인 대형 DLM PFV 주식회사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목포시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목포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민간 사업자는 먼저 목포시가 협약 해지 중요 이유 중 한 가지인 전략 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제출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목포시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제1절 제9조를 보면은요,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호에는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과 부합된 모든 부분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가 민간 사업자 측에게 기존의 부동산 수익권 증서의 대체 납부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에 민간 사업자 측은 대체 납부 수익권 증서 수령 거부는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민간 사업자 측은 목포시의 협약 해지 취소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13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목포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내 메이저급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민간 사업자 측이 협약을 어겨 해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예산 의견을 기관인 시의회는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어가며 대형 로펌을 선임하느냐? 시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시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약 1,0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목포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2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착수금 1억 원, 성공 보수 1억 원, 출장비 1인 1회당 30만 원 등등. 글쎄요, 모두 합해서 얼마가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